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교 수행의 핵심 중 하나인 연민과 자의 수행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종종 마음의 평화를 잃고 살아갑니다. 경쟁과 갈등, 스트레스와 분노가 일상이 되어버린 지금 연민과 자애의 마음을 기르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연민과 자애는 단순히 좋은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체계적인 수행법이며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연민과 자애의 의미. 먼저 연민과 자애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애는 팔리어로 메타라고 합니다. 이는 모든 존재에게 행복과 평화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단순한 동정이나 애착이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연민은 팔리어로 카루나라고 하며 고통받는 존재들의 괴로움을 덜어주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끼면서도 그 고통에 휩쓸리지 않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이 두 마음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애가 있어야 참된 연민이 생기고 연민이 있어야 자애가 깊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들을 사무량심, 즉 4가지 무한한 마음 중 하나로 가르치셨습니다. 자애, 연민, 기쁨, 평정의 4마음은 모든 중생에게 한계없이 베풀어져야 할 마음입니다. 자애 명상의 기초. 자애 명상은 체계적인 단계를 거쳐 수행합니다. 가장 먼저 자기 자신에게 자애를 베푸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에게는 친절하면서도 자신에게는 가혹합니다. 자신을 비난하고 질책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죠. 하지만 자애 수행의 첫 번째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눈을 감고 심호흡을 몇 번 해보세요. 마음을 안정시킨 후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자유롭기를. 이 문구들을 마음속으로 반복하면서 진심으로 자신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키워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친절하다는 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향한 자애가 안정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가족, 친구, 연인, 스승 등 마음 깊이 아끼는 사람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복을 간절히 바라보세요.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평화롭기를, 당신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당신이 자유롭기를. 그 사람의 얼굴을 마음에 그리며 진심으로 그들의 복지를 바라는 마음을 일으켜보세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가슴에서 피어오르는 것을 느껴보세요. 세 번째 단계는 중성적인 사람들에게 자애를 베푸는 것입니다. 특별히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웃, 동료, 상점 직원,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이들에게도 똑같이 자애의 마음을 보내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들도 나와 같이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고 싶어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네 번째 단계가 가장 어렵습니다. 어려운 사람, 즉 나에게 해를 끼쳤거나 싫어하는 사람에게 자애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때는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 자체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들의 해로운 행동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 무지와 탐욕, 분노 때문에 고통받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행복하기를, 당신도 평화롭기를, 당신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당신도 자유롭기를. 이 단계에서는 억지로 하지 마세요. 마음에 저항이 생긴다면 잠시 첫 번째나 두 번째 단계로 돌아가 마음을 부드럽게 한 후 다시 시도해 보세요. 마지막 단계는 모든 존재에게 자애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동네, 우리나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생명체에게까지 자애를 보내보세요.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존재가 자유롭기를. 이렇게 5단계의 자애 명상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점차 넓혀갈 수 있습니다. 연민 명상의 실천. 연민 명상은 자애 명상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고통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먼저 자신의 고통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의 고통을 부인하거나 무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연민 명상에서는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마음을 고요히 한 후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통을 떠올려 보세요. 신체적 고통일 수도 있고 정신적 괴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고통을 판단하지 말고 그저 인정해 보세요. 나는 지금 고통받고 있다. 이 고통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경험이다. 나는 나 자신에게 친절하겠다. 자신의 고통에 대해 자책하거나 화내지 말고 마치 아픈 친구를 돌보듯 자신을 돌보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다음으로는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을 떠올립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질병, 슬픔, 걱정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고통을 마치 내 고통처럼 느끼면서도 그 고통에 압도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당신이 고통받고 있음을 안다. 당신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당신이 평안하기를. 중성적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모든 존재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연민의 마음을 보내보세요. 전 세계에 고통받는 모든 존재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의 괴로움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라보세요. 호흡과 함께하는 수행. 연민과 자의 수행을 더욱 깊게 하기 위해 호흡과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세상의 모든 고통을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이 통가랜 수행입니다. 자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들의 고통까지도 자신이 받아들여 정화한다는 마음입니다. 숨을 내쉴 때는 자애와 연민, 평화와 치유의 에너지를 모든 존재에게 보낸다고 생각하세요. 마치 자신이 광명의 원천이 되어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시각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고통을 받아들이고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호흡 명상을 할 때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자연스러운 호흡의 리듬에 맞춰 편안하게 해보세요. 마음이 산만해지면 다시 호흡으로 돌아와 자애와 연민의 마음을 새롭게 일으켜보세요. 일상 속 자애 실천법. 명상 방석 위에서만 자애를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자애를 실천하는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첫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마음을 고요히 하고 오늘 하루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해보세요.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른 존재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에게 친절한 말을 건네보세요. 외모를 비판하는 대신 자신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말을 해보세요. 오늘도 고생 많다.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너를 사랑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나 길을 걸을 때 주변 사람들을 보며 마음속으로 자애의 인사를 건네보세요. 이분이 행복하시기를, 저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모든 사람이 평안하기를. 이런 간단한 실천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점차 부드러워집니다. 타인을 보는 시선이 따뜻해지고 세상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합니다. 식사를 할 때도 자애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만들어준 사람들, 농부, 운송업자, 요리사 등 내 식탁에 음식이 오기까지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며 그들의 행복을 바라보세요. 어려운 상황에서의 연민 실천. 가장 어려운 것은 갈등 상황에서 연민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화를 내거나 비난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방어하거나 반격하려고 합니다. 이런 순간이 바로 연민 수행의 진정한 시험대입니다. 상대방의 공격적인 말 뒤에 숨어있는 고통을 보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들이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어떤 상처나 두려움이 있을까요? 물론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화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상대방의 고통도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이 사람도 고통받고 있구나. 나처럼 행복하고 싶어하는 사람이구나. 무엇이 이렇게 화나게 했을까? 즉시 연민의 마음이 생기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혼자 있을 때 그 상황을 다시 떠올리며 연민 명상을 해보세요. 점차 실제 상황에서도 연민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했을 때도 연민이 필요합니다. 자책과 후회에 빠지는 대신 실수하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임을 받아들이세요. 나도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다.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다. 나는 성장하고 있다.
자해와 연민의 장애물들. 자해와 연민 수행을 하다 보면 여러 장애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장애물들을 미리 알고 대비하면 수행이 더욱 원활해집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회의입니다. 이런 것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작은 변화라도 주의 깊게 관찰해 보세요. 마음이 조금 더 평온해지거나 타인에게 짜증이 덜 난다거나 잠이 더 잘 온다거나 하는 작은 변화들 말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의 과부하입니다. 특히 연민 명상을 할 때 세상의 고통들을 생각하다가 너무 슬프거나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잠시 수행을 중단하고 자해 명상으로 돌아가 마음을 안정시켜 주세요. 세 번째는 선택적 자해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자해를 보내기 쉽지만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억지로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리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확장해 가세요. 네 번째는 자만심입니다. 자해 수행을 하다 보면 자신이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해 보세요. 다섯 번째는 기대입니다. 빨리 효과를 보고 싶어 하거나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자해와 연민은 서서히 마음을 변화시키는 수행입니다.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해보세요. 과학적 근거와 효과. 현대 과학은 자해와 연민 명상의 효과를 다양한 방법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자해 명상을 꾸준히 하면 뇌의 구조와 기능이 실제로 변화합니다.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고 공감을 담당하는 뇌 영역들이 발달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서는 자해 명상을 7주간 실시한 사람들의 미주신경 활동이 증가했습니다. 미주신경은 우리 몸의 이완과 회복을 담당하는 신경으로 이것이 활성화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면역력이 향상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서는 8주간의 자해 명상이 우울과 불안을 현저히 감소시켰고 삶의 만족도를 높였다고 보고했습니다. 연민 명상 역시 놀라운 효과를 보여줍니다. 위스콘신 대학의 연구에서는 연민 명상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타인의 고통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동시에 그 고통에 압도되지 않는 회복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에모리 대학의 연구에서는 연민 명상이 염증 수치를 낮추고 텔로미어를 길게 만들어 노화를 늦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과학적 근거들은 부처님께서 2500여 년 전에 가르치신 자해와 연민 수행의 효과를 현대적으로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자해와 연민의 사회적 차원. 개인의 수행으로 시작된 자해와 연민은 점차 사회 전체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해보세요. 가족 구성원들에게 더 많은 인내심과 이해심을 갖고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을 키워보세요. 부부간의 갈등이나 부모자녀 간의 세대 차이도 자해의 마음으로 접근하면 훨씬 쉽게 해결됩니다. 직장에서도 동료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그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도움을 주려고 노력해보세요. 경쟁보다는 협력의 마음으로, 비판보다는 격려의 마음으로 접근해보세요. 지역사회에서도 자해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웃들의 안녕을 걱정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공동체의 화합을 위해 노력해보세요. 더 나아가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도 연민의 시각으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범죄자들에게도 처벌만이 아닌 치유와 회복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비난하기보다는 그들이 처한 구조적 문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대립이나 사회 갈등에서도 자해와 연민의 관점은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적으로 보지 않고 다른 관점을 가진 같은 인간으로 보면서 대화와 타협의 가능성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자해와 연민 운동.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자해와 연민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달라이 라마께서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연민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나의 종교는 친절함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종교를 떠나 모든 인류가 연민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틱나탄 스님은 마음챙김과 자해를 결합한 수행법을 전 세계에 전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플럼빌리지에서는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자해와 연민을 배우고 실천합니다.
서구에서는 MSCMINDFUL 셀프 마이너스 컴패션 프로그램이 널리 보급되고 있습니다. 크리스틴 네프와 크리스토퍼 거머가 개발한 이 프로그램은 자기 연민을 체계적으로 기르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CCAREC 엔터 포 컴패션 언드 엘트루이점 리서치 언드 에저케이션에서는 연민의 과학적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개발한 CCTCOMPASSION 컬티베이션 TRAI 읽는 연민을 체계적으로 기르는 프로그램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구글과 같은 기업들도 직원들의 웰빙을 위해 자해와 연민 명상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도 의사와 간호사들의 번아웃을 예방하고 환자에 대한 연민을 기르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교육계에서는 아이들에게 자해와 연민을 가르치는 커리큘럼들이 개발되어 학교 폭력과 따돌림을 줄이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해와 연민의 철학적 깊이. 자해와 연민은 단순한 기술이나 방법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에 대한 깊은 철학적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은 별개가 아닙니다. 나 혼자만 행복할 수는 없고 다른 존재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호의존성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현상은 무수한 조건들이 만나서 일어나며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존재할 수 있는 것도 부모님, 조상님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먹는 음식, 입는 옷, 살고 있는 집 모두가 다른 존재들의 수고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자해와 연민은 윤리적 의무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왼손이 다치면 오른손이 자연스럽게 도우러 가듯 다른 존재의 고통을 보면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자해와 연민은 지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존재가 본래 청정한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지혜, 고통의 원인이 무명과 탐욕과 분노에 있다는 것을 아는 지혜, 모든 현상이 무상하고 무아라는 것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참된 자해와 연민이 가능합니다. 자해와 연민의 단계별 발전. 자해와 연민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계별로 점진적인 발전 과정을 거칩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개념적 이해에 머물 수 있습니다. 자해가 좋다는 것은 알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화내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중기 단계에서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만 자해를 베풀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쉽게 자해를 베풀지만 어려운 사람에게는 여전히 힘든 상태입니다. 고급 단계에서는 조건 없는 자해와 연민이 가능해집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 관계없이 그들의 본질적인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최고 단계에서는 자해와 연민이 자연스러운 마음의 상태가 됩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모든 존재에게 따뜻한 마음이 향합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의 마음입니다. 이런 발전은 직선적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퇴보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정체된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수행하면 반드시 발전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해와 연민 수행에서 실패했다고 해서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자책 자체가 자해와는 반대되는 마음이니까요. 구체적인 수행 지침들. 자해와 연민 수행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간에 대한 지침입니다. 초보자는 하루에 10분 정도로 시작하세요. 점차 15분, 20분으로 늘려가되 무리하지 마세요. 질적으로 깊이 있는 10분이 형식적인 30분보다 훨씬 좋습니다. 장소는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는 곳이 좋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사무실에서도 침대에서도 가능합니다. 자세는 편안하되 너무 나른하지 않게 하세요. 등을 곧게 세우고 어깨는 자연스럽게 내려놓으세요. 손은 무릎 위에 올리거나 배 위에 포개어 놓으세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하세요. 특별히 호흡을 조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숨을 깊이 쉬면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문구는 자신에게 맞는 것을 사용하세요. 전통적인 문구를 사용해도 되고 자신만의 문구를 만들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이지 형식이 아닙니다. 행복하기를, 평안하기를, 건강하기를, 자유롭기를 등이 기본적인 문구들입니다. 때로는 고통이 없기를, 두려움이 없기를 같은 부정적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시각화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해를 따뜻한 빛이나 황금색 광명으로 상상해 보세요. 그 빛이 자신의 가슴에서 나와서 온몸을 감싸고 점차 주변으로 퍼져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정이 일어나면 그것을 억압하지 마세요. 슬픔이 올라와도 괜찮고 분노가 생겨도 괜찮습니다. 그런 감정들도 자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에서의 수행. 일상 중에 특별한 상황들이 생길 때 어떻게 자해와 연민을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질병이나 고통을 겪을 때는 자기 연민이 특히 중요합니다. 아픈 자신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마치 아픈 아이를 돌보는 엄마의 마음으로 자신을 대해보세요. 지금 몸이 아프구나. 고생이 많다. 이 고통도 지나갈 것이다. 나는 치유되고 있다. 상실이나 이별을 겪을 때도 자해가 큰 위로가 됩니다. 슬픔을 억누르지 말고 충분히 슬퍼하되 그런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슬픈 것이 당연하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새로운 시작이 있을 것이다. 시험이나 면접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자신에게 격려의 말을 건네보세요. 최선을 다하면 된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나는 괜찮다. 나는 충분히 준비했다. 갈등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들도 나만큼 행복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사람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구나. 무엇이 이렇게 화나게 했을까? 어떻게 하면 서로 상처받지 않을까? 성공이나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자해를 잊지 마세요. 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쁨을 나누세요. 이 행복이 모든 존재와 함께하기를. 내 성공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자녀와 함께하는 자해 수행. 자녀가 있는 분들은 아이들과 함께 자해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어른들보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자해를 더 쉽게 받아들입니다. 잠자리에서 아이와 함께 자해의 인사를 나누어 보세요.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 내일도 행복하자. 엄마 아빠가 너를 사랑해. 온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아이가 친구와 다투었을 때는 상대방을 미워하지 말고 이해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 친구도 너처럼 화가 난 거야. 모든 사람이 행복하면 좋겠다.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은 용기 있는 일이야. 아이가 아플 때는 함께 치유의 마음을 보내보세요. 아픈 곳이 빨리 나아라.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어. 사랑의 마음으로 아픈 곳을 감싸주자. 이렇게 어릴 때부터 자해와 연민을 배운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따뜻한 마음을 유지합니다. 부부간의 자해 실천. 부부 관계에서 자해를 실천하면 더욱 깊고 지속적인 사랑을 키울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배우자를 볼 때 마음속으로 자해의 인사를 건네보세요. 당신이 오늘 하루 행복하기를. 당신의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배우자가 실수했을 때도 비난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당신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가자. 의견이 다를 때는 상대방의 관점을 존중해보세요. 당신도 나만큼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지. 서로 다를 수 있어. 대화로 풀어보자. 배우자가 힘들어할 때는 따뜻한 위로를 건네보세요. 힘들겠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까?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괜찮아. 직장에서의 자해 실천. 직장은 경쟁과 스트레스가 많은 곳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자해가 필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동료들을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그들의 행복을 바라보세요. 이분도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구나. 모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기를. 서로 도우며 일해보자. 상사나 부하 직원과의 관계에서도 자해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분도 책임감 때문에 힘드시겠구나. 서로를 존중하며 일하자. 좋은 결과를 함께 만들어보자. 회의나 프레젠테이션에서 긴장될 때는 자신과 청중 모두에게 자해를 보내보세요. 나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듣는 분들이 유익한 시간을 갖기를.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실수했을 때는 자책하지 말고 자신을 격려해 보세요. 실수는 배움의 기회다.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다. 나는 성장하고 있다. 자해와 연민의 의료적 활용. 최근 의료계에서도 자해와 연민의 치유 효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만성 통증 환자들에게 자기 연민 훈련을 시킨 결과 통증 강도가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통증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통증에 대한 반응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울증 환자들에게도 자해 명상이 큰 도움이 됩니다. 자기 비난과 자책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자신을 따뜻하게 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불안장애 환자들은 자해 명상을 통해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현재 순간의 평안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암 환자들에게도 자해와 연민 수행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질병과 싸운다는 마음보다는 몸과 마음을 돌본다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의료진들에게도 연민 피로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고통에 공감하면서도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해와 연민의 교육적 적용. 교육 현장에서도 자해와 연민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공감 교육과 함께 자해 명상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교사들에게도 자기 돌봄과 학생들에 대한 연민을 기르는 프로그램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번아웃을 예방하고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학에서도 학생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 자해와 연민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쟁 사회에서 지친 젊은이들에게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노년기의 자해와 연민. 나이가 들수록 자해와 연민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신체적 노화로 인한 좌절감이나 우울감을 자기 연민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늙어가는 자신을 원망하지 말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오래 살면서 많은 경험을 했구나. 지금도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다.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자. 손자 손녀나 젊은 세대들에게 자해의 마음으로 지혜를 전해주세요. 꼰대 같은 잔소리보다는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해주세요. 동년배들과의 관계에서도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위로하며 격려하는 동반자가 되어주세요.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자해와 연민은 큰 위안이 됩니다. 자신의 삶을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며 떠나보내야 할 모든 것들에게 사랑의 인사를 건네보세요. 자해와 연민의 환경적 확장. 자해와 연민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과 자연 환경에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이미 동물에 대한 자해를 실천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모든 동물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모든 동물이 고통 없이 살기를,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살기를, 인간과 동물이 조화롭게 살기를, 식물들에게도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산소를 주고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식물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보세요. 지구 환경에 대해서도 연민의 마음을 가져보세요. 오염되고 파괴되는 자연을 보며 마치 아픈 어머니를 보는 것 같은 마음으로 환경보호에 동참해보세요. 자해와 연민의 문화적 차이. 자해와 연민의 표현은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동양 문화에서는 가족과 공동체를 중시하는 자해가 발달했습니다. 효도와 우애, 이웃사랑 같은 가치들이 자해의 한 형태입니다. 서양 문화에서는 개인의 존엄성과 인권을 중시하는 자해가 발달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존중하는 것도 자해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자해와 연민의 마음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같습니다. 문화적 표현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모든 존재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은 보편적입니다. 다른 문화권 사람들과 만날 때도 이런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자해의 실천입니다. 자해와 연민의 미래. 자해와 연민은 미래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람들 간의 직접적인 접촉이 줄어들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자해와 연민이 필요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발달하더라도 인간의 따뜻한 마음과 공감 능력은 대체될 수 없습니다.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전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자애와 연민도 국경과 종족을 넘어서야 합니다. 환경 위기와 기후 변화 같은 전 지구적 문제들도 자애와 연민의 마음으로 접근해야 해결 가능합니다. 미래 세대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서도 지금부터 자애와 연민을 실천해야 합니다. 자애와 연민의 실천 점검. 자신의 자애와 연민 수행이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첫째, 자신에게 더 친절해졌는지 확인해 보세요. 실수했을 때 자책이 줄어들고 자신을 격려하는 말이 늘었다면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타인에 대한 판단이 줄어들었는지 살펴보세요. 다른 사람의 행동을 쉽게 비판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진전이 있는 것입니다. 셋째, 화가 나는 빈도와 강도가 줄어들었는지 관찰해 보세요. 화가 나더라도 금방 가라앉고 상대방을 원망하기보다는 상황을 개선하려고 노력한다면 좋은 신호입니다. 넷째,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질투나 시기보다는 기쁨과 축하의 마음이 든다면 자애가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완전히 흔들리지 않는다면 연민의 힘이 길러진 것입니다. 여섯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았을 때 자연스럽게 돕고 싶은 마음이 드는지 확인해 보세요. 일곱째,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이 증가했는지 점검해 보세요. 마음을 열고 시작하기. 자애와 연민 수행을 시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한 기술이나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상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서툴러도 괜찮고 때로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자신마저도 자애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에게 마음속으로 인사하기, 화장실 거울에서 자신에게 격려하기, 잠들기 전 가족들의 행복을 바라기 등등 소소한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꾸준히 하세요. 하루 이틀로 마음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실천한다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혼자 하기 어렵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해보세요. 자애와 연민을 실천하는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기록을 남겨보세요. 매일 어떤 자애와 연민을 실천했는지 간단히 적어보세요. 자신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고 동기부여도 됩니다. 마무리. 오늘 우리는 연민과 자애 수행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자애와 연민은 2500년 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이면서 동시에 현대 과학이 그 효과를 입증하고 있는 실용적인 수행법입니다. 개인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도, 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서도, 그리고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도 자애와 연민은 꼭 필요합니다. 어려운 것도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타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모든 존재의 행복을 바라세요. 고통받는 이들에게 연민의 마음을 보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 마음의 변화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 마음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애와 연민의 마음으로 더욱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